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식물을 키우는 분들은 한 번쯤 접해보셨을 만한 식물인 율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마는 많은 분들이 키우고 계시고 또 잘 키우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이 계신데요. 이 율마라는 이름도 사실 윌마라고 해야 맞는 것인데 저도 편의상 그냥 율마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율마를 처음 키우시거나 수영 관리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율마를 키우는 기본적인 관리 방법과 모종을 구입하는 요령, 그리고 외목대 수영 잡기, 기초 작업, 그리고 삽목까지 율마 키우기의 전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갈 길이 좀 멀어서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좀 서운하니까 이 기본적으로 생육 환경부터 좀 간단히 이야기 드리자면, 생육 적정 온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이고, 그리고 최저 관리 온도는 10도씨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키워보면은 이게 측백나무과라서 영하에서도 좀 잘 견디는 편입니다. 하지만 영하 온도에서 너무 오래 두게 되면은 수영이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이 물 흡수가 잘 안 되고, 그리고 화분이 또 얼게 되면은 이게 물마름이 생기기 때문에 가급적 영하 온도에는 두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노즈 월동이 사실 어렵기 때문에 냉해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빛은 비교적 많은 양을 요구하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나 이 율마를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꼽으라면은 바로 물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몇 년을 키웠어도 물 한번 잘못 말리면은 이게 엉망이 되기 때문에 물주기에 특히 주의를 하셔가지고 물은 절대 말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봄철에 이렇게 바람이 불고 그러면은 물마름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점이 좀 주의를 하셔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이런 큰 개체들보다도 어린 나무 이런 것들을 물을 좀 더 자주 주는 그런 관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물을 줄 때도 이 잎에 물을 너무 자주 뿌려주게 되면은 통풍이 잘 안 되고 그럴 경우에 이 안쪽이 누렇게 떠버리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영 관리하실 때도 너무 과하게 이렇게 쥐어 짠 듯이 밀생하게 키우면은 통풍이 잘 안 돼서 이 안쪽을 이렇게 벌려보게 되면은 누렇게 뜨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이런 식으로 가끔 이렇게 좀 벌려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고, 이 안쪽을 좀 이렇게 속아내가지고 통풍이 잘 되게 그렇게 해주는 작업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생육 관련 내용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씩 언급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율마를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묘목 구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종류의 율마가 있는데요. 이미 생각해 두신 그런 수영이 있다면은 그 수영에 최대한 근접해 있는 묘목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목대로 키우실 거면은 여기 안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외목대 줄기로 밑에서부터 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수영을 가진 그런 묘목을 구매하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랫부분을 보면 여러 대가 이렇게 나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형태들이 이렇게 다간 형태로 해서 이렇게 원뿔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토피어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를 외목대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많은 분들께서 하고 계시는 가운데 한 대만 남기고 나머지 옆에 거는 다 제거를 해버리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너무 성급하게 다 쳐내지 마시고 이런 묘목이 이렇게 여러 대가 있는 게 왔을 때는 반드시 쏟아가지고 한번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제가 쏟아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대가 있을 때는 이것을 외목대로 하신다고 무조건 이거 가위로 다 자르고 가운데 있는 한 개만 그렇게 남기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는 뽑으셔가지고 이걸 한번 흙을 털어가지고 살펴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맨 아래 개체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은, 이것은 어차피 외목대로 키울 거면 이거 한 개만 두고 나머지 주변 것들은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안 하시고 여기를 가운데 이 벌어진 부분에 칼집을 살짝 내셔가지고 이거를 밑에를 잡고 이렇게 찢어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개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뿌리 찢기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다른 개체로 이렇게 심어 주시는 게 이걸 잘라서 그냥 삽목을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니까 그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절단 부분들은 이런 상처 보호제나 이런 걸로 한번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칼을 갖다가 그 벌어진 틈에다가만 살짝 넣어준 다음에 밑에를 잡고 이렇게 찢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뿌리찍기가 되고, 그래서 아랫부분은 이렇게 해서 뿌리찍기를 해도 이 정도 돼 있고 모양도 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찍기를 해서 심어 주시는 게 이거를 자른 다음에 삽목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형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심을 때 그 흙 배합은 이거를 지금 잘라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름기가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흙을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오늘 준비한 흙은 일반 보통 상토에다가, 그리고 이것은 피트모스입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랑 상토를 같은 비율로 배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다특 종류인데, 제가 예전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마사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륵하고 마사 성분 그리고 모래 성분이 좀 섞인 이런 흙을 요즘은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홍보하는 거는 아닌데 필요하신 분들은, 요즘은 밭 구하기도 도심에서는 힘들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런 소포장으로 된 이런 질마사를 판매합니다. 그래서 보통 밭흙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이런 질마사 종류들을 판매를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소량으로 구매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질마사가 좀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강모래 그리고 펄라이트가 소량 들어갈 겁니다. 일반 상토만 쓰는 것보다도 피트모스를 섞어주는 이유가 이 물마름에 약하기 때문에 이 피트모스를 갖다가 그 보습력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합 비율은 일반 우리가 사용하는 분갈이 상토 그거를 4 정도 섞고, 그리고 피트모스 4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을 이런 질마사 그리고 강모래 펄라이트 이 정도를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뿌리찍기를 한 거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썩으면 안 되니까는, 일반 분갈이 상토 같은 경우에도 유기질 거름이 소량이 섞여 있지만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인위적으로 뭐 다른 개분이나 아니면 우분, 이른 거름, 퇴비 이런 거를 섞어 주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골고루 섞어 가지고 심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섞어 놨는데요.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저는 분갈이를 생략할 거기 때문에 그 분갈이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서 흙을 섞어서 분갈이를 하실 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뿌리 찢은 거를 이런 이제 연질분이나 아니면 다른 화분 있으시면은 거기다가 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질 배양분은 구멍이 많아서 밑에 배수층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심으실 때도 이걸 그냥 심는 것보다도 여기 뿌리 보시면은 뿌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축축 늘어진 비정상적으로 자란 뿌리들이 있습니다. 율마는 분갈이를 할 때 뿌리를 절대 건들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율마 이거 위에 끝에 말름 현상이 오는 게 뿌리를 잘라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물을 말렸거나 아니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너무 빛이 부족할 경우에 더 많이 생기고, 이것도 측백나무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너무 비정상적인 거는 제거를 해주셔도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이렇게 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심어주시면은 하나의 또 그런 개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마 같은 경우도 철사거리가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철사거리를 해서 이렇게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배양분해서 좀 더 크게 그렇게 키우시면서 수영을 잡아나가는 형태로 그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뿌리찍기한 개체는 배합토에 인위적인 거름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이제 물만 한 달 정도 주게 되면은 여기서 순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찢은 부분이 이게 아문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지난 다음에 순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웃거름 형태로 뭐 알비료나 아니면은 뭐 액비나 이런 거름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율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거름을 이렇게 많이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가 외목대 수영 다듬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작은 형태인데 옆에 거를 뿌리찍기를 해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실 때
이런 나무 종류라도 항상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르실 때는 최대한 바짝 잘라서 원하는 수영이 되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벌써 이미 적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짧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목대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핫도그형이나 그런 사탕 형태가 아니라 그냥 다른 철사거리를 해서 다른 형태로 그렇게 구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약간 이렇게 큰 개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밑부분을 보게 되면 밑부분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뿌리찍기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부분 개체가 너무 지금 연약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을 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벌려봤을 때 한 가닥이 이렇게 외목대 형태로 올라가는 이런 것이 있는지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은 밑에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 거기부터 순서대로 잘라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해서 키우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요즘은 외목대 수영들을 워낙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무작정 다 훑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천천히 봐가면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그리고 이렇게 외목대로 자르실 때 이걸 어느 부분까지 잘라줄 건지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것을 한 번에 이렇게 너무 다 자르게 되면은 얘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잘라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분은 처음부터 그냥 한 이 정도까지 잘라서 이 위에 부분만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너무 다 잘라주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이거를 좀 멈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한 몇 달 키우시다가 이거를 차츰차츰 순서적으로 그때부터는 한두 개씩만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위쪽으로 더 자라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서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지금 우둘두둘하게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이거는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이제 중간에 계속 순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순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냥 손으로 따주시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기를 더 이상 안 키우실 거면은 그냥 위에서 그냥 이렇게 잘라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워 나가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커져 나가게 되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순짓기나 이런 거를 하실 때 가위를 이용해 주셔도 되고, 손으로 그냥 이렇게 따주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약간 따가운 그런 게 있어서 가위로 그냥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사람 머리 깎듯이 그렇게 깎으실 때는 이런 짧은 가위보다 가위날이 좀 긴 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잘라주시면은 좀 더 유리하게 이렇게 자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외목대 잡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 잘라낸 개체를 이용해서 삽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목을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런 나무 목지라가 완전히 된 부분, 이런 부분을 숙지라고 하고, 그리고 그 윗부분에 약간 목지라에서 그 녹지 사이 그런 부분을 반숙지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이런 초록색 부분, 이런 거를 그냥 녹지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율마는 녹지나 반숙지 그리고 숙지 모두 다 삽목이 잘 됩니다. 하지만은 이 녹지 부분을 하는 게 시간이 좀 더 덜 걸리고, 그리고 이 아랫부분 묵은데 숙지로 내려갈수록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삽목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은 보통 두 달에서 한 네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적인 제라늄 초본류보다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게 삽목을 해서 이렇게 심어 놓은 개체인데, 이렇게 어릴 때부터 외목대로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삽수 때부터 좀 모양을 잡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삽목을 하실 때는 어떤 삽목이라도 삽수 준비를 잘 해주시는 것이 삽목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삽수를 다듬을 때 이 옆에 보시면은 이런 것도 삽목은 되기는 합니다. 근데 성공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고, 저는 지금 여기서 잘라낸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몇 개만
제가 괜찮은 걸로 골라서 다듬어서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잘라낸 거 그냥 안 다듬고 이대로 그냥 이렇게 꽂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노지 같은 경우 판에다가 모래를 넣고 하실 경우에는 이거 그냥 손 안 대고 이렇게 꽂아도 뿌리 잘 내립니다. 근데 실내에서는 이게 좀 무리가 있고, 그리고 통풍에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이렇게 다듬어 주셔가지고 삽목을 하면 되겠습니다. 노지에서 하실 때는 그냥 장갑 끼시고 이런 식으로 그냥 훑어서, 일반 초본류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은 이런 목본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훑어주고, 그리고 또 이 훑은 부분이 여기서 또 뿌리가 다 발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량으로 빨리 하실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몇 개만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 끝부분은 그냥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 삽목 개념은 제라늄을 하시든 뭐를 하시든 거의 다 동일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자르실 때는 한 45도 정도로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지금 녹지인데, 이런 숙지 부분을 할 때는 한 가지를 조금 팁을 드리면, 이 숙지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묵은데 이런 거를 할 때는 여기를 이렇게, 이것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랐는데 끝부분을 칼로 껍질에 상처를 줘서 이렇게 벗겨내게 됩니다. 이렇게 벗겨내게 되면은 여기서만 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벗겨낸 부분에서도 뿌리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발근이 될 확률도 더 높아지고, 그리고 발근이 됐을 때 이게 더 뿌리가 풍성하게 그렇게 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삽수 길이는 보통 이야기 드릴 때 10에서 15cm 이야기 드리는데, 이거는 좀 깁니다. 예전에 측백나무를 이거보다 더 긴 것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같은 측백나무가기 때문에 이 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짧아도 안 되지만은 제일 잘 되는 게 거의 해보면 한 10cm에서 15cm 그 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삽목을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종 뽑았을 때 보셨던 그런 오아시스 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흙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해볼 형태는 흙을 이용해서 하는 형태하고, 그리고 전에 보여드렸던 황토볼 이용한 물꽂이 방법, 그리고 삽목을 할 때 많이 쓰이는 그 지피펠리 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지피펠릿부터 보여드리면은, 이 지피펠릿은 제라늄 할 때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지피펠릿을 준비하셔가지고 펠렛을 먼저 물에다가 불려주시고, 그리고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다음에 삽수를 꽂아주시고 윗부분을 좀 쥐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토볼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원리나 이런 것들은 예전에 제라늄 영상에서 제가 많이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토볼을 이런 용기에 어느 정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한 3개 정도를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뿌리가 나중에 엉킬 수는 있는데 뭐 그 푸는 거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원래는 한 포트당 한 개체를 해주는 게 좋지만은 이게 집에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3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부으시고 물을 충분히 부어가지고 거의 수경재배처럼 그대로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물이 말랐을 때는 여기다 물만 더 보충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커피 컵 같은 거, 이런 거 이 가운데 구멍 뚫린 거 말고 이런 게 있으시면은 이런 거 하신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 놓으셔도 됩니다. 안에다가 넣어 놓으시면은 이게 밀폐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러 개 하실 때는 여기다가 황토볼을 이런 식으로 넣으신 다음에 이렇게 황토볼을 넣고, 똑같이 물을 부으실 때 황토볼보다 조금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부어주신 다음에, 이런 뚜껑이나 아니면 여기 그냥 비닐봉지나 랩으로 그냥 씌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씌워 가지고 이렇게 밀폐삽 형태의 이런 형태로 하셔도 됩니다.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훈탄입니다. 그래서 훈탄도 전에 이렇게 황토볼 이용한 거 이런 식으로 이제 훈탄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변형시킨 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음료수병이나 아니면은 이런 생수병 여기다가 훈탄을 좀 집어 넣으시고 물을
밑에 부분에 좀 넣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삽술, 이거는 제가 지금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였는데, 거기다가 이 삽술을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그 밀폐삽처럼 완전 밀폐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약간 흔들어 주시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은 이거는 밀폐삽 효과가 있기 때문에 뿌리 발근이 좀 더 잘 되는 그런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삽목을 해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게 흙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피트모스 아니면 코코피트 이런 걸로 쓰셔서 그렇게 제라늄 하듯이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것은 지금 강모래에다가 그리고 질마사를 이용한 겁니다. 그거를 섞어 가지고 써줄 거 밑에를, 이것은 이거 좀 긴 거를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긴 거를 하실 때 대각선으로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모래에만 하셔도 되는데 모래에만 하실 경우에는 이게 물마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런 율마는 이 입금 마름이 심해지기 때문에 물을 말리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질마사를 약간 섞어가지고 그런 물 관리를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주게 됩니다. 이거는 물을 흠뻑 주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삽목을 하는 형태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 번에 보여드린 이유가 율마가 잘 삽목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폭넓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적용해 보시면은 사실 이게 생육 환경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물꽂이가 잘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 흙꽂이가 잘 될 수도 있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삽목을 할 때 저도 이렇게 투명 용기나 이런 거를 쓰고 이 뿌리 발근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원래는 이걸 투명색을 쓰는 것보다도 이런 차광이 되는 그런 검정색이나 이런 거를 써주시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발근도 더 잘 되고, 그리고 이것처럼 이렇게 이제 황토볼이 들어가 있거나 훈탄이 들어가 있으면 빛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뭐 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일반 맹물에 하실 때는 사실 여기 빛을 가려주는 게 발근이 더 잘 됩니다. 다른 이런 것들은 삽목을 하셔가지고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쨍쨍 비치지 않는 그늘에 두시고 이것이 이제 발근이 돼서 이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밀폐가 된 거, 이것은 그늘에 이것도 똑같이 두셔도 되는데 가능하면 여기다 검정 비닐을 씌워 두시면 됩니다. 그냥 검정 비닐 씌워 가지고 이런 그늘진 데다가 그냥 이렇게 놔두시고 그냥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생각나실 때 한번 보시면은 뿌리가 내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율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 율마는 키우실 때 가장 중요한 게 햇빛하고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물은 절대 말리시면 안 되고, 그리고 햇빛 같은 경우도 최대한 좀 실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통풍은 이야기 안 해도 모든 식물들을 통풍은 그냥 기본입니다. 통풍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은 그런 멋진 모습으로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